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기를 넘어 예능의 인기도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은 특유의 재미와 신선한 발상으로 해외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죠. 대표적으로 복면가왕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26개국에 판권이 팔렸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 히든싱어도 각각 7개국, 5개국에서 리메이크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런 한국 예능의 인기에 숟가락맛 얹으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중국이죠. 물론 중국답게 저작권 구입 없이 무단 표절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표절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국의 예능을 소비하던 중국 네티즌들도 요즘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라 망신 좀 그만 시켜라라며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중국인들이 갑자기 수치라도 알아버린 걸까요? 사실 표절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잘나가는 한국 예능을 따라하려 했지만 그에 미치는 리얼리티를 뽑아내지 못한 데다 주작질까지 한 장면이 딱 포착되며 역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베꼈는데 중국인들조차 빡치게 만들었다는 한국 표절작,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2021년을 강타한 한국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 바로 오징어 게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드라마가 글로벌 데이트를 치자 중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숟가락을 얹으려 시도했습니다. 다만 이걸 드라마로 베낄 경우 너무 빼박 표절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걸까요? 중국은 드라마가 아닌 예능의 방식으로 오징어 승리를 찍는다는 묘수를 떠올리는데요. 제목부터 실소가 절로 나오는 이 방송은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용한 폰트와 문양을 그대로 이용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 출연하는 참가자들이 체력과 지능을 모두 필요로 하는 유년 시절 게임에 도전한다는 플롯까지 원작과 너무나도 똑같았죠. 선 넘는 카피에 중국 현지에서도 쉴드를 포기한 채 비난을 쏟아내자 해당 방송사 요우쿠 측은 직원의 실수로 폐기했던 프로그램 이름과 로고가 잘못 나갔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변명을 시전했는데요. 이에 세계적인 언론 BBC까지 보다 못해 해당 사태에 일침을 가했지만 중국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베낀 대단한 댄서나 미운 우리 새끼를 따라한 아가나소자 등 예능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죠. 이런 한국 예능 베끼기가 무려 20편, 30편에 이르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겉으로만 표절 사태에 대해 비판하는 척 계속해서 예능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치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거대한 인구에 기반한 보장된 시청수와 특유의 폐쇄성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족족 소비가 되고 있고 이 말인즉슨 짝퉁 콘텐츠가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프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죠. 그런데 중국의 한 표절 예능이 시청자들의 비난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폐지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인기가 없었던 예능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시즌 7까지 만들어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예능이었죠. 그런 예능이 퇴출된 건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수준의 주작질이 딱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빈번했습니다. 이 예능은 바로 한국 예능 삼시세끼를 표절한 형황적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알다시피 삼시세끼는 연예인 몇 명을 외딴 농촌에 초대해 주위에 유기농 재료를 직접 구해다가 요리를 해서 먹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능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 미디어에선 화려한 스타이지만 자급자족으로 생활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 방송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핵심을 잘못 이해한 듯 했습니다. 모든 장면들의 주작질을 일삼으며 리얼리티 힐링 예능이라는 근간을 비껴가도 한참 비껴간 것인데요. 첫 번째 논란의 장면은 5번째 시즌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황무지의 묘목을 심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묘목을 강둑에서 다른 건너편 강둑까지 옮겨야 하는데 가진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죠. 그래서 출연자 3명은 배를 타고 묘목을 건너편에서 공수해오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날 본 화면은 3사람이 강을 왔다 갔다 하며 건너는 장면이었을 뿐 이들이 직접 묘목을 나른다거나 하는 장면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다른 방송 분량을 늘리기 위해 묘목을 나르는 장면도 없앤 거라 쉴드를 쳤는데요. 하지만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배에 날랐다면 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묘목이 들어있는 장면이 찍혀야 하는데 이들이 타고 있는 건 분명 텅 빈 배였습니다. 주작질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또 한 번은 고추를 따는 장면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게스트 2명이 고추를 따러 갔는데 뒷마당에 있는 고추를 보고 한 출연자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왜 고추가 하루아침에 많이 자란 것 같죠? 라고 중얼거리듯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자막과 함께 그대로 송출되어 모든 시청자들이 보고 말았죠. 나중에야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발언의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예능 감독판이 공개됐는데 그 전날만 해도 녹색이었던 고추밭이 다음 날이 되자 마법이라도 부린 듯 빨갛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제작진이 미리 손 써놓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너무 황당해서 실소가 나오는 장면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연자들이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요. 한눈에 봐도 강이 너무 얕은 데다 수초도 없고 진흙도 없는 물고기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펄펄 나는 물고기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상했는데 출연자들은 물에 들어간 지 몇 분도 안 돼 스물군이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죠. 촬영 전에 미리 넣은 물고기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 장면이었는데요. 심지어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출연자 한 명이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잡아 올렸는데 물고기가 시종일관 뻣뻣한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눈에 봐도 소품 티가 나는 가짜였죠. 이외에도 물을 뽑는데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뽑히는 등 누가 봐도 제작진들이 미리 손쓴 연출들이 대거 포착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이런 주작질에 더욱 실망감을 느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본이 있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 스태프의 손길이 닿는 건 시청자들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적재적소에 들어간 연출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 예능의 경우 시청자들을 바보로 여긴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만큼 그 수준이 너무 기만에 가깝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게다가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가 연예인들의 소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뒷정리, 설거지까지 일일이 다 스태프가 해줬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전날까지도 먹고 남은 설거지 거리가 다음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장면들이 바로 그것이죠. 게다가 게스트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테이블에 둘러앉아 게임만 했을 뿐 출연자 중 누구도 이를 치우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태프나 도우미가 출연자들의 살림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촬영하는데 설거지할 도우미 2명을 뽑는 공고를 봤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일파만파 커졌죠. 한편 이에 대해 삼시세끼 원작을 연출한 나영석 PD는 한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 포맷이 비싸지 않습니다. 포맷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가이드해드리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립니다. 베끼는 게 더 힘들어요라며 중국의 상황을 꿰뚫어보기라도 한 듯 발언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뼈가 있는 멘트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에 알려진 중국의 표절 작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선 모든 중국 작품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얼마나 표절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가 지나친 짝퉁 콘텐츠는 결국 언젠가 자국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날이 갈수록 조악해지는 프로그램 퀄리티 때문에 중국 콘텐츠에 대한 자국민의 이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무엇보다 중국의 이런 도둑국 이미지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중국 엔터 업계들이 이런 수치를 알고 정정당당하게 판권을 구입하고 사용하길 바라는 건 그들에겐 너무 큰 기대일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